안녕하세요. 미국인 남편과 중국 선전에 사는 한국인 아내 송입니다. 남편 휴가를 맞아 미국 시댁으로 왔습니다. 데일리는 비행기에서도 효자였어요. 또 얘랑 비행하고 싶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정도면 괜찮았어 싶은 정도. 이전 영상에서 미국에 내리자마자 진짜 역대급 대박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대박 사건이 뭐였냐면 저희가 시카고에 내렸어요. 레이오버가 한 3시간 안 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충분했었다고요. 근데 줄이 진짜 공항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냥 딱 들어가자마자 입이 떡 벌어지면서 하는 말이 그 욕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할 정도로 공항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검사하는 직원들은 한 2명, 3명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공항 측에서 준비가 미비했던 관계로 비행기를 놓쳤다. 근데 제가 인생 역대급 사건이라고 말한 건 저희가 너무 피곤했던 상태여가지고, 왜냐면 비행하는 동안에 저희가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옆에 있던 아이가 계속 이거 뭐야 울거나, 근데 부모님이 딱히 어떻게 제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데일리가 이렇게 잠을 들려고 하면은 그 소리 때문에 깨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잠을 거의 못 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 상태로 내렸는데 줄이 그러고 비행기 놓치고 이러니까 남편이 피곤한 상태였는데 입이 다 꼬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셔틀 타고서는 한 10분 이렇게 움직이면은 한 200불짜리 호텔에서 묵을 수 있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러기 싫다고 1박에 300불이 넘는 거를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1박에 300불이 넘는데 뭐 어떻게, 근데 어쩔 수 없지 뭐. 거기를 갔는데 이제 체크하려고 보니까 날짜 예약을 잘못해가지고 그 예약을 취소하고 당일 예약으로 하려고 하니까 600불인 거예요. 600불이면 하나로 90만 원이거든요. 제가 태어나서 90만 원짜리, 여기가 90만 원짜리 숙소입니다. 90만 원짜리 숙소. 더 어이가 없었던 건 호텔 컨디션이 너무 최악이었다. 서비스도 너무 최악이었다. 애기 침대를 갖다 주려고 했더니 그 침대 프레임 그래서 뭐 말씀은 권하게 인생 역대급 사건이라고 하긴 했는데 저한테는 역대급 사건이긴 했거든요. 1박에 90만 원짜리 호텔에 사는 거. 근데 뭐 풀어놓고 보면 별일 아닌 이야기다. 다 지나고 보면 별일 아니야 세상에. 그렇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음날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영상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참 불평불만을 듣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뺄까 말까 고민했는데 저번 주에 제가 이미 역대급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게 있어서 그냥 썰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너도 즐거워서 다행이다. 근데 사실 별일 아니라고 하기에는 저희한테 90만 원은 진짜 큰 돈이거든요. 아, 진짜 다시 생각해도 너무 아까워요. 지금 7시. 지금 아침 7시인데 저희 아직도 시차 적응 중이에요. 사실 지금 저희가 여기 온 지 이제 일주일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원래 시차 적응이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됐었는데 데일리가 중간에 자꾸 깨잖아요. 와, 시차 적응이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데일리 우유 한번 크게 먹이고 빅동을 싸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1시간 또 자거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두고 잠안 위로 올라왔어요. 질염 유산균. 그리고 흑염소인데요. 이거 덕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여행에서. 이 비행 자체도 엄청 힘들기도 했고 이게 산후 회복 중인 건가 뭔가 모르겠는데 와, 진짜 막 뼈가 막 삭는 것 같아. 제가 다리를 약간 저는 거예요. 아기 낳고 나서 한 3개월 후 6개월 안에 생긴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를 절어요. 뼈가 약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원래 이런 한약 같은 걸 못 먹거든요. 못 먹는 거 아니지만 안 먹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저 데일리 임신하려고 노력하실 때도 그 여자들이 흑염소가 좋다는데 내가 하나 지어줄게 이러는데 싫다고 그러고서 안 먹었거든요. 저는 약간 한약 자체의 효과라기보다 이제 한약 먹을 때 안 먹어야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술, 담배도 하면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안 되고 그런 몸에 안 좋은 걸 다 끊어서 몸이 좀 좋아지는 거지 뭐 한약 자체의 효과라고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추천해드렸던 약도라지청 있잖아요. 근데 그 약도라지청 담당자님께서 이게 흑염소가 산후 회복에 좋다고 해서 선물로 보내주셨거든요. 죄송하지만 안 먹고 있었는데 몸이 너무 막 진짜 이
뼈에 공기가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그래서 집에 있으니까 먹었나 보자 하고서는 이제 먹기 시작한 건데, 아, 내가 그래도 이 덕을 좀 보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는 게, 이걸 먹고 나면은 몸이 좀 훈훈해져요. 훈훈해지면서 열이 올라요. 근데 그게 기분 나쁜 열이 아니라 이게 나한테 몸이 맞나 봐. 이게 약간 기력이 보충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열이 들더라고요. 원래 얘네가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이러면 비리다면서요. 근데 비린 맛은 없어요. 한약을 잘 못 먹는 편인데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먹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맛이에요. 이제 이전에는 나 지금 당장 안 자면 쓰러질지도 몰라 이럴 정도로 막 그 몸이 깜빡깜빡거리는 그 신호가 느껴지는 정도로 내 몸 자체가 너 꼭 지금 보양식 챙겨 먹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소고기를 한 내리 며칠로 먹은 적도 있어요. 근데 이걸 먹고 나니까 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뭐 거나하게 보양식을 챙겨 먹지 않아도 나 지금 당장 보양식을 챙겨 먹어야 되면 나 지금 당장 자야 돼, 안 그러면 쓰러질 것 같아 이런 느낌은 확실히 덜 들어요. 얘가 맛도 괜찮고 이렇게 하루 한 포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저처럼 정신없는 사람들도 루틴화하기 되게 좋고, 흑염소가 지방 함량은 낮은데 단백질 함량이 되게 높대요. 이게 소고기보다도 높다고 하던데, 아미노산, 아라키돈산 같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여름철에 기운이 쉽게 떨어지는 시기에 보양식으로 찾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피부에도 좋아진대요. 아무튼 시사병 한다고 진짜 일주일을 다 썼어요. 밥 먹다가 제가 잔 적도 있다니까요. 밥을 이렇게 먹다가 이러고 잤어요 그냥. I mean, I guess we can survive for like a day. So as long as we get the fresh diaper around like same time today, tomorrow, then we'll be fine. Otherwise, we have to go and buy. 사실 그냥 저희 둘이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아기랑 같이 한 첫 여행이다 보니까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데일에 맞춰서 둘 중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니까 힘든 것도 있고요. 기저귀며 젖병이며 여분으로 넉넉히 챙겨왔으니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우버 타고 시내에 나갔다 올 뻔했거든요. 다행히 이거 젖병 클리너를 챙겨왔거든요. 비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뜨거운 물로만 씻은 상태예요. 어쩔 수가 없어. 도착하자마자 제가 먼저 쓰러져 잤고, 이제 제가 데일이 바통 터치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데일이는 혼자 너무 잘 놀아주고요. 효자가 따로 없어요. 효자가 그치? 남편이 잘 때 소리에 예민해가지고 데일이를 화장실에 데려와서 봤어요. 화장실이 커서 다행이었지 뭐예요. 애기 기저귀나 젖병 세척 비누 같은 거 사려고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뭐 배달 같은 게 되나요? 배달은 안 되고 가장 가깝게 있는 곳이 타겟으로 가라고. 우버 부르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라고서 얼마 정도 할까요? 대략했더니 가는데 20분. 기본으로 8만 원을 깨지는 거. Yeah, oh my goodness, I already can see the line. That's crazy. There is something wrong. 월드컵 기간이라 그런 건지 공항이 너무 복잡해서 아침 10시 비행기인데 새벽 5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2시간 비행기를 타고 드디어 남편의 고향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과 언니가 마중 나오셨어요. How are you? Hi. Hi there. You remember Grandma and Auntie Erin? 밤새 깨어있던 데일리는 낮이 되니 피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Very relaxed. Too much. It is, it's like the middle of the night where so like he's like, why am I even awake right now? Why is this bright baby outside? doll. No, he's ready for that. Anyways, well, our stuff's right over here. 데일리가 태어나자마자 중국으로 오셨던 어머님과 언니는 7개월 만에 다시 데일리를 만나는 건데요. 데일리가 좀 더 방긋 웃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피곤해서 세상 귀찮다는 표정만 짓고 있는 게 아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어요. 보셨나요? 제가 남편의 고향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자세히 묻지 않아서 저도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고향인 노스캐롤라이나, 미국 남부는 모르는 사람과도 10초 안에 이렇게 따뜻한 웃음을 주고받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다정하고 친근해요.
처음 본 사람들과도 너무 친근하게 말을 섰고 마주오다가 먼저 가라고 양보해준다거나 문을 잡아준다거나 차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드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닌데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물론 저는 1년에 한두 번 오는 방문객이니까 좋은 점만 보고 느끼고 가는 걸 수도 있지만 데일리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자라서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요. 웰스앤헬스 국내산 토종흑염소 진액은 100% 국내산 토종흑염소를 사용했고 6골까지 진하게 의존했대요. 게다가 그냥 흑염소만 들어간 게 아니라 녹용이나 홍삼 같은 비싼 8종의 원료를 포함해서 총 20가지 고급 약재가 들어갔더라고요. 이게 전문 한의사가 흑염소와의 궁합과 배합 시너지를 고려해서 직접 황금 배합 레시피를 만들었대요. 건강 챙기려고 먹는 제품인데 불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으면 찝찝하잖아요. 근데 색소, 감미료, 당분이 0%라고 해서 당뇨 있으신 분들도 마음 편하게 들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당 수치 걱정되시는 부모님들께 효도 선물로 드리기에 딱이에요. 게다가 흑염소 진액 최초로 맛 개선 공정 방법을 특허받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게 먹어도 비리지가 않나 봐요. 햇섭 인증시설에서 제조돼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이미 누적 판매 1000만 포기로 네이버 평점 4.8점 5점에 리뷰도 2만 개가 넘은 제품이에요. 리뷰 보니까 부모님께 선물로 드렸다가 만족해서 재구매하셨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약도라지청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반응이 되게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웰스앤헬스에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진짜 힘써서 실속 있는 구성으로 준비해 주셨거든요. 오직 제 채널에서만 단독으로 보실 수 있는 이벤트로 2박스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추가로 더 드리는 이벤트예요. 게다가 15포까지 추가 증정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번 구성이 최대 이벤트라고 하니까 이번 구성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곧 복날도 다가오잖아요. 올여름 기력관리용으로 쟁여놓으시거나 부모님 선물 고민하셨던 분들은 이번 혜택 챙겨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벤트는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준비한 한정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이벤트 마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보세요. 시댁에 도착하니까 방에 커튼도 새로 달아주시고 아기 목욕용품, 이유식용품, 이유식 메이커, 소독기, 아기 침대 등등등 게다가 제가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좌식 식상까지 진짜 카메라에 다 담을 수도 없을 만큼 이것저것 엄청 세심하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And the reason she's whispering is right here. 언니 친구분이 안 쓰시는 유모차도 주셨고요. 게다가 안 쓰시는 방을 리모델링 하셔가지고 화장실도 새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기랑 같이 여행한다고 짐 쌀 때 최대한 짐을 줄이고 나머지는 그냥 시댁에서 온라인 배송으로 사자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저것 세심하게 준비해 주셔가지고 추가로 산 게 거의 없었어요. 제가 가끔 남편이 저를 떠나는 꿈을 꾸거든요. 근데 한 꿈에서는 아니 그럼 이제 나는 더 이상 언니랑 어머니를 못 보는 거야? 하면서 절망하다가 깬 적이 있었을 만큼 저는 언니와 어머님이 너무 좋아요. 나중에 미국으로 오게 되면 언니네 가까이 살고 싶어요. 5월 말이 생일이었던 조카의 생일 파티를 어머님 댁에서 가족들이 다 모인 김에 한 번 더 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갓 태어난 신생아였는데 벌써 8살이 됐대요. 첫째 조카는 아장아장 걷던 아기였는데 이제는 저보다 키가 큰 너무 예쁜 숙녀가 됐고요.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데일리까지 낳았지만 이상하게 제 시간은 아직도 20대 어디쯤에 멈춰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 정신이 번쩍 들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웃으시겠지만 저에게도 시간은 벌써 조금 야속하답니다. 도착하고 며칠 뒤에는 시아버님 댁에 갔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하셔서 저는 두 쌍의 시부모님이 계시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아버님은 농장을 갖고 계세요. 버팔로 농장인데요. 버팔로도 있지만 뒷마당에는 양도 있고 시어머님께서 키우는 벌집도 있고 공작이랑 닭도 있어요. 분명히 몸이 하나 더 있으신 것처럼 부지런하신 양 시어머님은 저희가 갈 때마다 꼭 두 손 무겁게 이것저것 챙겨주세요. 이번에는 직접 만드신 바닐라 익스트랙트랑 꿀 그리고 신선한 계란을 한가득 싸주셨어요.
짧게 인사만 드리고 집에 돌아와서 겨우 저녁을 먹었어요. 시차 적응 때문에 저녁만 되면 눈이 감길 정도로 졸려서 정말 힘들었는데요. 둘이었으면 푹 자면서 금방 적응했을 텐데 데일리는 밤만 되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쌩쌩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엄마가 피곤하면 모유가 줄어드는 거 알고 계세요? 전 알고는 있었는데 진짜 유충량이 반토막 나버리니까 당황스럽더라고요. 분유를 사야 되나 싶을 정도로 모유량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남편이 제가 더 잘 수 있도록 많이 애썼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충량이 예전 같진 않아요.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양이 부족하게 나오진 않는데 이제는 딱 데일리가 먹을 만큼만 나와요. 2년 완모하고 싶었는데 못할까봐 조금 걱정이에요. Watch as you can see. 조카들이랑 산에도 다녀왔어요. 어머니께서 살고 계신 곳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부인데요. 에팔레치아 산맥 지역이라서 산이 정말 많고 폭포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폭포가 유명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느낌이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같은 느낌이랄까요. 산과 폭포, 호수가 많아요. 그래서 올 때마다 조카들을 데리고 산에 가는데요. 높이 등반하지 않아도 멋진 폭포들이 나와요. 산을 좋아하는 남편은 여름에 올 때마다 조카들을 데리고 산에 가요. 지금 데일리가 거의 8kg인데 10kg 쌀가방 메고서는 남편이 데일리 업을까 했는데 남편이 저보다 땀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지금 미국에 온 지 지금 6일째 집 밖으로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운동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자진해서 매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간 거라고는 아버님 댁 갈 때 현관에서 차까지 걸은 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또 먹기는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를 메고 걸었습니다. 운동 좀 하려고. So cute. Thank you. I said, that's the cutest. I said, I love seeing all these daddies out here. And here he come, and that hat was there. I was like, that's the cutest one. You won this contest. Thank you, ma'am. You too. 미국에 와서 놀랐던 점 중 하나는 자연을 즐기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인천에서 나고 자랐는데 주말이면 아빠를 따라서 뒷산에 자주 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랑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다들 등산복 차림이라기보다 정말 편한 옷을 입고 산책하듯 나와 있는 모습도 인상적이었고요. 중국의 황산이나 구체구, 그리고 한국의 여러 산을 갔을 때는 예쁜 폭포나 계곡이 있어도 출입이 제한되어 있거나 관리되어 있는 곳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여기는 사람들이 물만 보면 훌렁벗고 들어가서 수영도 하고 쉬기도 하고 뭔가 자연 속으로 더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이라서 좋아 보였어요. 데일아, 데일아, 아구. 아이 좋아. My favorite shot of the day. 근데 가는 와중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소나기가 정말 흔해요. 매일 짧고 굵게 오거든요. 다행히 올라갈 때는 조금 후두둑 내리다가 말았는데 내려갈 때 엄청 내렸지 뭐예요. 중간에 나무 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봤는데 아기 감기 걸리는 게 더 걱정돼가지고 그냥 남편이 데일리 꼭 안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자마자 챙겨온 여벌옷으로 갈아입히고 우유 먹였더니 바로 골아 떨어지더라고요. 키아나는 어렸을 때부터 인형을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여자아이니까 보통 여자아이들은 아기들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남자 조카 마셔리가, 저는 남자애들은 아기를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잘 챙겨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신기하다고 머리도 계속 만지고 피부도 만지고. 그래서 남자애기들도 애기들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생각해보면 저 남편 따라 홍콩에 갔을 때도 남편이 일하고 있을 때 저 혼자 조용한 지하상가 같은데 음식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조용히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애기가 너무 귀엽다고 서 말을 했는데 그 엄마랑 같이 온 마셜 나이 또래의 남자아이가 데일리를 계속 유심히 계속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지고 싶다고, 그러면서 와서 만져봐 이랬는데 머리도 뭐 만지고 너무 귀엽다고 그래서 안아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애들도
애기를 좋아하는 애가 있네, 신기하네 그랬거든요. 근데 마셔리도 애기를 좋아해주고 이번에 한국 갔다가 들어올 때도 줄을 기다리는데 데일리를 엄청 예쁘게 보시는 20대 중후반 이렇게 보이는 남자분들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자들은 아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꼭 그게 아닌가 봐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들 중에서도 아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시차 적응한다고, 영상 편집한다고, 놀러 갔다 온다고 여러 가지 핑계로 일주일 넘게 어머님께서 음식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하는 거라고 이제 밥 먹고 그릇들 조금 치우는 정도? 저 밥 편하게 먹으라고 언니가 데일리도 봐주시고, 뭐 그때 당시에는 다 그랬겠지만 저희 엄마는 시댁에 가시면 항상 주방에 계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친할머니 댁에서 살았었고 그 이후에 초등학교 6학년인가까지는 거의 매주마다 친할머니 댁에 갔었는데요. 항상 엄마는 큰 고모 할머니랑 같이 주방에 계셨었어요. 친척들이랑 노느라고 주말이 너무 좋던 저였는데 어느 날 문득 엄마 옆에 설거지가 한가득 쌓여있고 근데 또 뭘 계속 만드시고 차려내시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엄마만 주방에 있냐고 어른들 계신 곳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때 얘기를 종종 하세요. 나보다 어렸을 나이에 엄마가 남편의 대가족상을 차리고 치우고 근데 누구한테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서 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딸이 유일한 편을 들어줬을 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후에 이런저런 일로 결국 친가의 발길을 끊게 됐는데 내 유년 시절 우상이자 최고의 친구였던 사촌 언니와의 연락도 끊기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할머니의 다른 얼굴을 본 것도 충격이고 뭐 누구나 다 있는 가정사 다 꺼내놓자면 끝도 없고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만 원망할 수가 없는 게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고 문화였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 역시 그때 더 잘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냥 다 덮어놓고 열어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씩만 서로를 위했다면 좋았을 텐데 싶어가지고 남편 시댁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있다가 엄마 아빠를 생각하면 조금 가슴이 울렁거릴 때가 있어요. 딱히 한 사람을 꼬집어서 원망스럽다기보다 그냥 그때는 다 그랬어 하는 그때 그 시절이 조금 원망스러워요. 다음 날에는 저희 양어머님 따님 댁에 놀러 갔어요. 양어머님 따님인 빌리는 골든두들이라는 견종의 브리더예요. 골든두들은 골든리트리버랑 푸드를 교배한 강아지인데요. 털이 덜 빠지는 편이라서 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많이 찾는 견종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동물농장을 보고 자란 저는 거기에 나온 무책임한 번식장들을 보고 브리더라는 직업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는데요. 빌리네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부모견 건강관리부터 한 마리당 출산횟수 제한까지 진짜 철저하게 관리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견들도 각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지내는 반려견들이었고요. 강아지들이 지내는 환경이나 전반적인 케어까지 진짜 체계적이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전문적이었고 진짜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새로 강아지들이 태어났다고 입양 가기 전에 보러 오라고 해서 갔는데 진짜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 옆에 귀여운 애더라고요. 데일리는 고양이 근처에는 가본 적이 있지만 강아지를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여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봤어요. 시차 때문에 아직 어딜 날 잡고 놀러 갔거나 특별히 한 일이 없어서 영상이 지루하지 않으셨을려나 모르겠어요. 저희는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